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냉장 안창살 2.5kg입니다. 꺼내보니까 고기가 무슨 혓바닥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안창살은 내장에 딱 붙은 살이라 육향이 아주 진해요. 그래서 고기 좀 먹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 보시다시피 안창살 원육에는 껍질처럼 근막이 붙어 있어요. 다행인 건 거의 손으로도 쉽게 뜯깁니다. 원육 손질 중에선 가장 쉬운 편이었습니다. 끝부분만 칼로 잘랐고요. 안창살의 특징은 고기 결이 잘 보이는 거죠. 손으로 뜯을 수 있을 정도로 결이 확실합니다. 가족용 팬에 올라갈 크기로 총 6조각 만들어서 파이타용 안창살 손질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타를 이런 음식으로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육식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파프리카 고기볶음은 정통식 파이타가 전혀 아니에요. 지난 영상 텍스맥스 특집에서 휴스턴에 있는 파이타 원조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멕시코 요리가 아니고 미국에서 멕시코 이민자들이 새로 만든 정통 텍스맥스 요리더라고요. 오리지널 파이타의 맛은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꼭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파이타의 사전적 의미는 작은 끈으로 1930년대 텍사스 목장에서 소를 잡으며 멕시코계 카우보이들인 바케루들이 자투리 고기를 받아 구워 먹었었는데, 그게 바로 끈처럼 길쭉한 안창살이었던 거죠. 결국 파이타는 그냥 안창살 부위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1970년대 휴스턴에서 마마림파라는 전설적인 멕시코계 미국인 셰프께서 파이타, 안창살 구이를 중심으로 각종 사이드 디쉬와 함께 한상 차림을 만들었고,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파이타로 정립된 것입니다. 님파스의 원조 레시피는 쉽게 찾았어요. 마마 님파의 아드님께서 확인하신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또르띠아, 살사, 과카몰레까지 전부 만들어서 사워크림은 제품으로 사서 지금부터 제대로 파이타 한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 주방의 비밀 병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거침없이 요리할 수 있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가장 먼저 파이타, 안창살을 재울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레몬 2개 분량의 껍질이 필요해요. 시트러스 과일의 껍질을 갈아서 쓰는 걸 제스트라고 하는데, 수분 없이 상큼한 향을 더하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남은 과육 부분은 포크로 찔러서 레몬즙을 짰고요. 레몬에 이어서 오렌지까지 들어갑니다. 분량은 1개고요. 이건 과즙 없이 제스트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파인애플 주스까지 등장합니다.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3가지 과일을 겹치는 것이 휴스턴 정통 레시피의 포인트라네요. 놀랍게도 간은 간장으로 합니다. 진짜 아시아 간장 맞고요. 미국 남부부터 중남미까지 아시아 간장을 보편적으로 쓰더라고요. 여기에 물을 추가해서 양을 늘리고 약간의 마늘과 후추를 갈아 넣었고요. 이것은 멕시코 고추, 칠레 데 아르볼입니다. 단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직구로 샀어요. 멕시코 고추 중에선 매운맛이라는데요, 사실 한국 건고추 넣어도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잘 섞으면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가득한 파이타 용액이 완성됩니다. 바로 안창살을 위아래 골고루 양념을 묻히면서 차곡차곡 포개 넣고 재울 거예요. 윗부분은 양념이 닿지 않아서 랩으로 덮어서 마무리했고요. 이게 마냥 재우면 안 되고 시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딱 2시간 냉장고 아닌 상온에 보관하겠습니다. 2시간 기다리는 동안 사이드를 만들게요. 가장 먼저 또르띠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멕시코 직구 옥수수 가루로 정통 또르띠아를 만드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텍스맥스는 옥수수 말고 밀 또르띠아가 근본이에요. 재료는 중력분, 베이킹 파우더, 버터입니다. 미국 계량 기준으로 밀가루 4컵에 베이킹 파우더 1.5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었고요. 버터를 그냥 가루에다 넣고 어떻게든 섞습니다. 모래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섞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터와 가루를 일체화시킨 다음에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본격적인 반죽의 형태를 만듭니다. 매끈한 질감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치대고 괜히 바닥에다가도 팡팡 쳐봤고요. 확실히 뭉쳐진 반죽은 다시 볼에 넣고 랩을 씌워서 20분 발효하겠습니다. 짜자잔. 생각보다 많이 커지진 않네요. 밀또르띠아는 프레스가 아니라 밀대로 만듭니다. 실제로 님파스에서도 주방 앞에서 일일이 밀어서 만드셨거든요. 서너 번 밀면 뚝딱 나오길래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원형으로 미는 거죠? 이건 뭐 아메바도 아니고 도저히 동그랗게는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 모양은 포기하고 대충 사이즈만 맞춰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죽에 이미 버터가 들어가서 따로 뭘 두를 필요는 없고요. 바로 구워보니까 금방 부풀어 오르죠.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한대요. 처음 거는 약간 바삭하게 나왔지만 두 번째부터는 감을 찾아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르띠아를 다 구워봤는데 이게 금방 마르고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젖은 천으로 덮어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휴스턴 원조집에 가보니까 살사가 이렇게 담겨 나오더라고요. 샐러드처럼 생긴 살사, 피코데 가요라고 하고요. 가운데는 사워크림이고요. 초록색은 당연히 과카몰레입니다. 이것이 정통 파이타의 기본 반찬 세팅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 언제나 그렇듯이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토마토는 4등분하고 안에 물컹한 C 부분을 도려냅니다. 겉에 단단한 과육만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쓸 거예요. 양파도 반으로 갈라서 토마토와 똑같은 사이즈로 다졌고요.
이것은 생 할라페뇨입니다. 이제 할라페뇨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씨가 있는 속부분은 떼버리고 역시나 똑같이 큐브로 잘랐습니다. 멕시코 요리의 생명인 생 라임과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채소 고수까지 다져서 준비하면 채소 손질은 끝입니다. 이건 냉동 아보카도 청크인데요. 생 아보카도는 가끔 안 익은 게 와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 때는 냉동 제품을 꼭 삽니다. 큐브 양파, 큐브 토마토, 소금, 후추, 라임즙, 고수를 추가한 다음에 아보카도가 으깨지는 느낌으로 눌러가면서 홀리몰리 과카몰리를 완성했고요. 바로 삐꼬데가요라는 살사로 이어갑니다. 보통 살사하면 이런 갈아진 소스 형태가 익숙하시죠? 삐꼬데가요는 대표적인 프레쉬 살사로서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일종의 멕시칸 겉절이에요. 토마토, 양파, 할라페뇨, 고수, 소금, 라임즙을 넣었고요. 잘 섞다 보면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이 마치 멕시코 국기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멕시코 현지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워크림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는 전혀 안 먹지만 텍스맥스에서는 사워크림이 완전 필수예요. 타원형 접시 가운데 사워크림을 중심으로 양쪽에 과카몰레와 피코데가요를 배치해서 텍사스 원조 스타일 사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런 파이타는 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파이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에 이 가정식 간편식 파이타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한 개가 레시피인데 빨간색, 노란색을 반 개씩 쓰면 색깔이 더 예쁘겠죠. 두툼하게 채를 썰어 놓았고요. 양파 한 개도 파프리카랑 똑같이 채를 썰었습니다. 보통 미국 가정 파이타는 닭가슴살이 메인입니다. 가격도 싸고 호불호도 적거든요. 겉에 물기만 닦아서 똑같이 채를 썰었습니다. 이것은 파이타 시즈닝입니다. 쿠팡에서 직구로 샀고요. 이건 치폴레 파우더인데요. 할라페뇨를 훈연 건조한 것이 바로 치폴레입니다. 아무래도 시판 시즈닝이 맛이 평이할 수 있으니까 준비한 필살 재료입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 먼저 볶아볼게요. 진짜 초간편식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한 번에 볶는데 닭가슴살이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볶으면 마이야르 전혀 없는 찜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닭가슴살 먼저 제대로 볶아야 간편식이어도 맛있는 간편식이 될 수 있습니다. 80% 정도 구운 닭가슴살은 빼놓고 다시 기름을 조금 둘러서 양파를 먼저 볶습니다.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싶으면 준비해둔 파프리카까지 넣고요. 바로 닭가슴살과 파이타 시즈닝 그리고 치폴레 파우더까지 약간 넣어서 파프리카가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섞으면 가정식 스타일 파이타까지 완성입니다. 이것은 커클랜드 새우입니다. 저는 코스트코에서 제일 큰 사이즈로 샀어요. 새우가 파이타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원조집 림파스를 포함해서 어디를 가나 비주얼 멤버로 껴있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서 간단히 세척한 뒤에 한번 굽기만 하면 끝인데 여기에다가도 파이타 시즈닝을 뿌렸고요. 그냥 굽기보단 살짝 물을 넣어서 익혀야 오동통해집니다. 마무리로 치폴레 파우더를 뿌려서 새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고 2시간 재운 파이타 안창살로 돌아옵니다. 얼핏 봐도 양념이 완전히 스며든 느낌이 나죠. 사실 정석 파이타는 카우보이답게 숯불구이가 맞지만 오늘은 그릴팬으로 조리하겠습니다. 고기가 팬에 닿자마자 상큼한 과일 향이 미쳤어요. 이건 무조건 맛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양념고기에 숙명이 있죠. 겁나 튀어요. 당연히 양념이 물기가 많으니까 기름이랑 만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원래 LA 갈비 같은 것도 타지 않게 구우려면 아예 양념이나 물을 더 부어서 졸여가면서 굽거든요. 마이야르의 목적이 뭡니까? 맛과 색이잖아요. 양념고기는 맛과 색이 이미 양념으로 보충되어서 괜찮습니다. 제 파이타도 보십시오. 뜨겁게 지지듯이 굽지 않았지만 때깔이 괜찮죠. 바로 도마로 옮겨서 썰어보겠습니다. 완벽한 미디엄 레어입니다. 안창살을 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 반대로 써는 겁니다. 결을 끌어놨으니까 단면에 공백들이 보여요. 뚝뚝 끊을 수 있는 부드러운 육질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결대로 써는 방법입니다. 결 반대랑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죠. 긴 결을 따라가니까 단면이 훨씬 매끈합니다. 강래우 셰프님께서 이 결을 치아로 끊는 게 맛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그 가르침을 따라 남은 고기 모두 결대로 썰었습니다. 제대로 된 파이타는 또르띠아 싸먹기 아까워야 해요. 그냥 스테이크로 먹고 싶은 경지가 되어야 합니다. 단독 요리로도 너무 훌륭한 안창살 양념구이인 거죠. 이제 모두 모아 파이타 플래터로 얼른 완성해 보겠습니다. 파히타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파이타 만들어 봤습니다. 휴스턴 원조 식당 스타일의 안창살,
미국 전역에서 대중적인 가정식 치킨 스타일, 그리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새우 파이타까지 무쇠팬이 굉장히 큰 건데 아주 가득 담아봤습니다. 진짜 흡족하네요. 다만 아멜바 스타일로 이건 뭐야 이거. 묘하게 좌우대칭이게 좀 기분 나쁘죠? 이 아랫장이 좀 낫다. 아랫장, 요거 좀 낫죠? 조금 더 또르띠아 같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또르띠아 이렇게 올리고 고기를 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도 첫 점이니까 치킨이나 새우 말고 안창살로만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기 6점 넣어버렸고요. 침 나오네. 피코데가요. 안 그래도 맛있는데 상쾌한 맛이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카몰리 팍 얹어서 과카몰리도 이렇게 쫙 펴요. 마지막으로 사프림. 이게 맛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정통 파이타입니다. 돌돌 말아서 겁나 맛있겠다. 야, 이거 보세요. 참. 이것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음식입니다. 환상적으로 맛있습니다. 지금 한밤중인 서울인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휴스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아까 고기 구울 때 보셨죠? 이게 양념고기다 보니까 오랜만에 기름 파티 했습니다. 옆에 설거지 해놓은 그릇까지 다 기름판이 돼가지고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됐었어요. 테이블 위가 그 정도면 바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완전 기름판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스! 청소로봇 LG 홈봇 AI 로니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청소로봇이 주방 하부장 아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하게 양념고기를 굽긴 했는데 사실 계란 프라이만 붙여도 기름이 꽤 튑니다. 그냥 물걸레질로는 주방 바닥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LG 로니는 오늘처럼 바닥에 기름이 많으면 바로 감지해서 알아서 스팀 청소 모드를 작동합니다. 이렇게 100도씨 고온의 스팀을 만들어서 물걸레에 직접 분사하니까 기름이 너무 깔끔하게 제거되더라고요. 무빙 스팀 한번 돌리고 나면 주방 바닥이 아주 뽀득뽀득해집니다. 이 100도씨 스팀이 스테이션에서도 나와요. 걸레 살균용 스팀인 건데요. 본체와 스테이션 투웨이 스팀은 무려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촬영을 하니까 카메라의 삼각대의 전선에 장애물이 진짜 많은 편인데도 AI 실시간 센싱으로 장애물과 오염물을 인식하고 알아서 회피하고 청소하니까 어디 걸리거나 못 넘어가거나 이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LG 로니의 최고의 장점은 당연히 공간 활용인데요. 히든 스테이션은 높이가 약 15cm라서 싱크대 하부 걸레바지 자리에 빌트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지 처음 보는 사람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로청 스테이션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잘 아시죠? 별도의 공사할 것도 없이 주방 아래로 빌트인하는 건 진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 크기만큼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스테이션이 이 싱크대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도관에서 바로 물을 빼서 걸레 빠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도 저 낮은 높이의 스테이션에서 100도씨 살균 스팀 만들어서 분사하고 40에서 60도로 온풍 건조까지 하니까 물걸레 세척도 너무 잘 되니까 청소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주 요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세이브하고 기름을 제대로 닦아내는 청소 로봇이 항상 필요했었거든요. LG 로니 시청자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의 기반이 탄탄한 상태에서 신선한 산미가 날뛰고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게 딱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안창살만 생각하면 60면 랭킹을 고려해야 될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창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면 시청자 여러분 중에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는 분 중에 안창살 안 사 먹으면 유죄 판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처럼 파이타 양념만 안 하더라도 이거 그냥 구워 먹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미친 고기입니다. 이 안창살의 맛은 특이하게 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탄탄해요. 간장이 들어있어서 일단 좋은 와중에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3겹으로 과일 산미를 쌓았잖아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팡 터지는 듯한 화사로운 느낌이라서 대단히 만족스럽고 맛있고, 어쨌든 그렇게 과일을 넣었으니까 연육작용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안창살의 질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연합니다. 고기 결 따라 썰었는데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 과일 삼총사가 해낸 일이에요. 아마도 파인애플 주스가 여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새우랑 닭이랑 가보겠습니다. 안창살 없이 시판 파이타 소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버전인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이타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새우도 딱 집어넣고, 보니까 사워크림은 적당히 넣어야 돼요. 멕시코 맛보다 이 미국 맛으로 확 바꾸는 좀 효과가 있어서 좀 가정식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때문에 굉장히 예쁘네요. 너무 이 속이 맛있다 보니까 제가 만든 또르띠라의 이 전위적인 형태가 잘 티가 안 나서 좋습니다. 또 어떤 느낌일까? 벌써 예감이 좋은데, 또르띠라가 너무 커서 밀어넣지 않으면 안을 먹을 수가 없네요. 이 시즈닝 사기네요. 완전 파이타 맛인데? 좀 새우가 좀 많이 맛있네요. 파프리카 좋고 새우 좋아요. 닭은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이게 따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프로틴 보충제. 안창살이나 새우에 비해 좀 떨어지는데요? 닭가슴살의 뭐 한계죠. 파프리카를 과육이 좋은 걸로 팍팍 집어넣다 보니까 식감도 좋고 풍미도 좋고 터지는 향 같은 것도 있어서 안창살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이거를 누군가에 대접해도 대단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 새우랑 이 시즈닝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새우 대박이에요. 와, 새우 안 했으면 어쩔 뻔스러운 정도. 코스트코 냉동새우가 큰 게 되게 품질이 좋네요. 맛을 보면 볼수록 좀 느끼는 게 이 치킨 파이타의 본체는 진짜 파프리카네요. 파프리카 맛있게 먹으려고 만드는 요리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치킨은 거들 뿐. 시작부터 끝까지 주연 배우는 파프리카 같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저 파이타 시즈닝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시판은 시판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커버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에서의 음식 문화는 주는 대로 먹는 문화입니다. 한 그릇 이렇게 내주면 소금 후추 소스를 자기가 곁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는 대로 그냥 한 그릇을 먹는 문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찬 문화, 한상 문화잖아요. 조합을 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식사를 하죠. 세계 최고의 DIY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율성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자율성을 주는 요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지금 하나 보고 계십니다. 이 파이타야말로 핫플레이트에 있는 단백질과 사실상 샐러드라고 봐도 좋은 과카몰리엔 피코데 가요와 탄수화물을 책임지는 또르띠아, 여러 가지 사이드를 또 시켜서 자기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반찬과 쌈이 항상 곁에 있는 한국인에게는 되게 익숙하게 보이는데, 사실 파이타가 식문화적으로 보면 진짜 가치가 높은 음식입니다. 저도 지금 그 수준 높은 가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여러분, 또르띠아는 만들지 마세요. 또르띠아는 사 먹는 겁니다. 냉면 만드는데 면을 볶겠다는 것 같아요. 파이타 한 상을 차리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저렴한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 닭고기도 좋아요. 재우는 양념 자체가 좋고 사이드가 훌륭해서 어떤 재료를 준비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143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